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말고사 전까지, 즉 종강 전까지 학습할 내용은 해상 손해 및 보험 약관인데, 보험 약관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손해를 중심으로 이제 학습이 되겠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해상 위험이었습니다. 앞서 해상 위험을 이야기할 때 인과관계와 근인주의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인과관계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인 위험에 대해서 그 결과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원인에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면책될 것인가에 관한 어떤 문제로서 이야기했었고, 또 특히 그때 그 위험이 소위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냐 아니면 면책 위험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소위 근인주의라 해서 그 효과 면에서 가장 우세한 것이 근인, 즉 프락시메이트 클로즈라 해가지고 코즈라고 해서 가까운 원인으로서 효과 면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이 해상 손해, 우리가 손해는 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페릴에 대해서 손해로서 로스를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학습할 이 손해는 왜 그럼 이 손해가 해상 보험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대한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이제 ICC, 협회 적하 약관이라는 이 ICC, 자, 우리가 무역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ICC란 약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카머스의 어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가령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든지 이와 같은 국제 상거래 규칙을 제정한 소위 국제상업회의소도 ICC라 그러고, 여기에서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ICC는 그 국제상업회의소가 아닌 인스티튜트 카고 크로지스, 소위 이 협회 화물 약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협회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런던 보험자 협회라고 합니다만은,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런던 보험자 협회, 즉 인스티튜트 오브 런던 언더라이트라고 해서 ILU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런던 보험자 협회와 LUA라 해서 로이즈 언더라이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런던 보험협회가 합동으로 만드는 이 약관을 ICC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그 런던 보험자 협회는 런던에서 어떤 국제보험 및 재보험 시장과 합병을 해서 런던 국제 언더라이팅 협회라 해서 명칭이 IUA로 탄생하게 됩니다. 98년도에 인터내셔널 언더라이팅 어소시에이션 오브 런던에서 IUA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런던 보험자 협회구나라고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험자 협회에서 만들었는 약관, 특히 여기서 이제 카고 크로즈이기 때문에 적하 약관이죠. 우리가 약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화물과 관련된 적하 약관이 있고, 하나는 소위 기간 약관 혹은 선체 약관이라는 선박보험 약관이 있죠. 근데 우리가 무역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선박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협회 적하 약관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이 협회 적하 약관은 신약관이 있고 구약관이 있고 두 가지의 약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 버리면은 앞에 있는 것은 소위 무효가 되어 버리는데, 이 ICC 약관이 구약관이 개정되는 것이 1982년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최근에 2009년도에 소위 이 테러리즘이, 새로운 테러리즘이라든지
해상 사기 등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약간 변형이 되어서 현재는 2009년 신약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약관이 이제 63년도라고 표시되어 있고 신약관은 2009년대가 있는데 일단 약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래서 이 구약관의 경우에는 보면은 ICC-FPA라는 약관이 1912년도에 특별 약관으로서 만들어집니다. 현행과 같이 ABC 약관이 동시에 소위되는 것이 아니라 1912년도에 FPA 약관이 만들어지고 21년도에 WA 약관이 만들어지고 51년도에 올리스크 약관이 만들어진 AR 약관이 세 가지 특별 약관이 완성되면서 이것을 왜 그럼 우리가 1963년 약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약관이 1958년과 63년에 대폭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구약관 혹은 1963년 약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관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AR이라든지 혹은 WA의 에버리지 혹은 FPA는 이때 따온 겁니다. F와 P와 A에서 이제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약자로서 FPA 약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현행 약관이 1982년대 전면적인 개정이 되면서도 구약관을 왜 병행해서 사용했느냐 하면은 이 구약관이 특별약관으로서 제정은 20세기에 들면서 특별약관이 제정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소위 로이즈 보험 정권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200년 이상 이 약관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신약관보다 구약관이 아직도 익숙하게 되어 있고 보험자들도 소위 이제 이 구약관에 소위 익숙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관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관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코텀스 상에서도 CIF 혹은 CIP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해 줘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약관은 약간 최저담보약관이라 해서 ICC-FPA 혹은 ICC-C 약관이라고 했었죠. FPA 혹은 C 약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2020년 인코텀스가 새로 개정되면서 CIP 같은 경우에는 ICCA 혹은 ICCAR로 부부해 줘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 협약이 없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구약관은 기존에 있던 소위 보험정권에 대해서 특별약관으로서 첨부되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고 이와 같은 이것이 조금 해석상의 어려움 점 여러가지 오랫동안 사용해와 역사를 반영했지만은 실제 실무자가 아닌 경우에 이 약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소위 이제 이유로 해서 신약관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신약관은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알기로는 AR이 A로 개정되고 WA가 B로 개정되고 FPA가 C로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ICC ABC라는 것은 일반 약관입니다. 일반 약관이고 이거는 사실 일반 약관에 첨부된 특별 약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야 될 것은 특별 약관이 일반 약관보다 앞서서 소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구약관 혹은 로이즈 보험증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마치 보험증권상에서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일반 약관에서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 특별 약관에 오면은 소위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 제약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손해도 제약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구약관이 왜 우리가 지금 손해론을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 구약관에 보면 이 약관이 설사 담보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령 ICC FPA 같은 경우에는 담보 위험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free from은 면제된다는 것이죠. 담보 위험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particular average에 대해서는 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이 FPA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particular average가 무엇이며 하는 average에 관한 공부를 하겠는데
그럼 통상적으로는 담보 위험에 의해서 소위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위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소위 이제 분손이라 그럽니다. 특별 분손 혹은 단독 분손이라 해서 이 단독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어떤 약관이 ICC FPA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관의 경우에는 그 위험에 의해서 소위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없습니다. ICC FPA 같은 경우는 ICC ABC 같은 신약관의 경우에는. 그러나 구약관의 경우에는 위험뿐만 아니라 그 손해에 따라서도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있고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론을 학습해야 될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관의 경우에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에 대한 이해만 하면은 그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위험에 따라서 담보되고 면책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실무상 특히 보험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보험자이라 하더라도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업계에서도 이제 구약관을 버리고 신약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아마 이 구약관을 사용하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구약관과 신약관이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해상손해론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재 10장, 자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장을 참고하면 되겠는데 교재 10장에 보면은 해상 손해의 유형으로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적 손해이고 이러한 물적 손해에 이어서 비용 손해 그리고 충돌 손해 배상 책임, 우리가 보통 배상 책임 손해라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손해로서 구분이 되고 일반적으로 물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물적 손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보험 목적물이죠. 거의 부보되어 있는 그 목적물. 자, 적합보험에서는 그 해당 화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화물의 경우에 있어서 전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손, 그리고 일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손이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전손과 분손 혹은 비용 손해, 충돌 손해 배상 책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개념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토털 로스이기 때문에 전부 손해를 입는 것을 말하죠. 화물이 전체에 대해서 멸실되는 손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전손이라 그러고 그 전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다. 자, 영어로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Actual Total Loss와 Constructive Total Loss. 이때 우리가 추정 전손 또는 이 Constructive라는 것은 해석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 전손 혹은 추정 전손이라 그러는데 그야말로 무엇으로서 현실 전손으로서 소위 추정하는 그런 전손이라고 해서 Constructive Total Loss. 자, 뒤에 가면 우리가 추정 전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학습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추정 전손이가 하는 것인데 이 추정 전손은 다른 보험에는 없는 소위 해상 보험에만 존재하는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손의 경우에는 영어로 partial loss 혹은 averag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partial loss란 단어는 쉽게 아마 와닿겠습니다만은 average는 무슨 의미지? 평균이라는 것인데 평균이라는 의미에 이와 같이 분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손이 아닌 화물의 일부분의 손실이라는 얘기죠. 파셜이니까. 그래서 그때 피보험자가 혼자서 입는 분손, 그 피보험자 자신의 이 소위 입는 분손을 particular average라 하고 그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입는 분손은 우리가 공동훼손 혹은 공동분손, 뭐 단독훼손도 단독분손이라고 하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단독훼손, 공동훼손으로 사용하고 있고 particular average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구약관의 ICCFPA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고 했죠. 그래서 설사 담보 위험에 기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피보험자 자신만이 입는 분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 하는 약관이 ICCFPA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때 이 FPA 할 때 PA는 이와 같은 단독 훼손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단독 훼손의 particular average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독 훼손에 대해서 공동훼손. 공동훼손에 대해서 별도의 챕터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3장에 보면은 이 general average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적 손해에 이어서 비용 손해가 있다 그랬죠. 비용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손해 방지 비용이 있고 구조비가 있고 특별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이 비용 손해에 있어서 각각의 비용 손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챕터 12장에 있어서 비용 손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용 손해의 손해 방지 비용, 손해 방지 비용은 shoe and labor charge라고 하는구나. 또 구조비는 셀비지 차지라고 하는구나. 또는 특별 비용은 particular charge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개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손해, 비용 손해에 이어서 크게 세 번째로 배상 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상보험에서는 충돌 손해 배상 책임이라 해서 컬리전이 충돌이죠. 컬리전 라이어빌리티 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해상 손해를 조금 이제 개관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그 해상보험에서는 그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험 목적물 자체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적 손해라고 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과 관련하여서 소위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는데, 소위 이제 이러한 소위 비용 지출은 비용 손해라고 하고,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 소위 배상해야 될 손해를 배상 책임 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상 손해를 구분할 때 소위 이와 같은 물적 손해는 우리가 직접 손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 298페이지 보면은 해상 손해의 예라고 해서 어떤 예가 나오느냐 하면은 담보 위험이 발생하여서 그 부보된 화물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손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피보험자가 자신의 비용 1000파운드를 들여서 화물을 건조시켰습니다. 피보험자의 손해, 이와 같이 1000파운드를 들여서 화물을 건조시킨 것은 손해 방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지 행위에도 불구하고 화물이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서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어져서 가령 2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은 이 2만 파운드의 손해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소위 보험 목적물 자체의 어떤 손해 또는 직접 손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이것을 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전손은 추정 전손과 현실 전손으로 구분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분손도 있다 했습니다. 분손의 경우에는 소위 전손에 대해서 방금 보았던 이와 같이 전부 손해에 대해서 대응되는 손해의 형태로서 단독 훼손과
공동훼손으로서 구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단독훼손은 그 보험 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위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이고, 공동훼손이라 하는 것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실과 비용을 소위 관련 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하는 손해를 공동훼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훼손은 뭐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역시 다른 보험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해상보험보다 더 오래전 역사, 한 거의 뭐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원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공동훼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적 손해가 있었고, 비용 손해의 경우에서는 소위 보험 목적물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손해라고 했었죠. 조금 전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1000파운드의 비용을 들였는데, 이것은 성공 유무를 떠나서 일단 손해를 막기 위하여 혹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을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손해방지 비용은 비용 손해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방지 비용 외에 구조비용, 뭐 특별비용 등도 있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과오나 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는 손실을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개의 경우 우리는 회사에서 가령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그죠? 충돌로 인하여 상대방 선주나 혹은 상대방 화주에게 배상 책임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주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뒷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해상 손해를 학습해야 되는가, 또 해상 손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그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와 배상 책임에 어떠한 손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물적 손해로서의 전손과 분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전손에 있어서 특히 추정전손에 있어서의 어떤 추정전손과 관련된 위부,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는 분손의 어떤 정산 방법, 이와 관련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